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Hello, Assalamu alaikum. I am Seoul, Korea. Okay, driver. Thank you for visiting my channel. This is I am Seoul, Korea.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울의 난초사랑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Hello, friend. This is Okay, driver from Seoul. Have a happy December. 친구님들 안녕하세요. 서울의 난초사랑입니다. 12월에도 행복한 날 되세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난초사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휘면기 물주기, 물을 어떻게 쥐하는가, 휘면기 물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환 씨가 부른 님이죠. 평사람용 가문입니다. 지금 베란다인데요. 컴컴해요. 이 핸드폰 저 불빛 하나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Hello, Assalamu alaikum. I am Seoul, Korea. Okay, driver. Thank you. Friend for visiting my channel. This is I am Seoul, Korea. 여기는 서울입니다. 난초사랑과 함께 해주시는 청년님들 감사합니다. Hello, friend. This is Okay, driver from Seoul. Have a happy December. 여기는 청년님 안녕하세요. 서울의 난초사랑입니다. 12월에도 행복한 날 되세요까지 인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난초사랑이 12월달 휘면관리 물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대부분 휘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난초사랑은 11월달 난초관리에서 제가 12월 15일이나 20일부터 서서히 온도를 내려라 했습니다. 12월 달에는 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느닷없이 11월 달에 20도 가던 것을 10도로 팍 내려버리면 난초가 냉해에 맞을 확률이 있다. 감기, 몸살 걸리고 독감 걸린다. 사람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서서히 온도를 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난초사랑은 11월 한 17일부터 서서히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1월 한 2, 3일 가니까 휘면 온도가 탁 내려서 그때부터 사실상 휘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난초사랑은 서서히 온도를 내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휘면에 들어갔다 얘기입니다. 난초사랑의 휘면은 12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왜 그때부터 했냐?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파주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11월 중순부터 휘면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 휘면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도가 확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서울의 온도, 온도 7, 8도 가는데 거기는 영하 6, 7도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휘면 온도는, 휘면 기간은 최하 60일, 45일에서 60일, 80일, 90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초사랑은 보통 한 60일에서 70일 정도, 늦으면 80일, 70일 이상의 휘면을 지키고 있습니다. 휘면 온도는 10도 미만이 좋고 5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저 난초사랑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인데요. 베란다 땅바닥에다 온도계를 딱 놓아두면은
놓아두면은 표면 온도가 약 6도, 4도에서 6도 차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란다 온도 1m 이상의 온도계와 타일로 바닥에 놓은 온도가 4도에서 6도까지 차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영하 13도, 작년에 13도, 12도까지 갔을 때 베란다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 버린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물주기죠. 물을 주는 시기는 언제냐? 이건 섹션입니다. 섹션은 부분입니다. 부분. 물주기. 휴면 기간에 부분적으로 제가 섹션을 나눠서 물주기에 대해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12월 난초 관리에 다 들어갔지만은 다시 부분적으로 섹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주기는 어떻게 해야 하냐? 물은 아침이 아니라 오전에 포근할 때, 햇볕이 포근하게 올라올 때 주면 됩니다. 절대 아침에 주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전이 언제냐? 10시나 11시, 12시 안에 주는 게 좋다. 그러면 난초사는 오후에 주면 왜 안 되냐? 오후에 줘도 괜찮지만은 내일 온도가 영하 7, 8도, 10도 가버리는데 오후에 물을 주고 나면은 이 화분에서 물기가 저녁에 젖어 있다 이게. 그러면 밖에 온도가 영하 12도, 11도 가는데 물이 젖어 있으면 얘가 얼어버린다 이게야. 그래서 오전에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난초사랑 강의는 머리가 쏙쏙 들어가게 똑강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10시나 11시에 주라고 얘기합니다. 오후 늦게나 밤에 주어서는 안 좋다. 어쩔 수 없으면 주어도 사실 돼요. 그러나 내일 아침 기온이, 새벽 기온이 제일 많이 내려가는 게 3시에서 6시 사이 아닙니까? 영하 13도 가는데 오후 늦게 물을 주워놓으면 여기에 냉해가 맞으니까 그런다. 자, 이해를 가시겠죠? 이 정도 설명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10시나 11시, 12시 안에 포근한 햇살에 올라있을 때 물을 준다. 그럴 때 물을 줄 때 어떻게 주냐? 여기다 그냥 물을 줄줄줄줄줄 쏟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 차가운 물이 차가워요. 차가워. 그 물을 갖다 여기다 쏟아버리면 냉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다. 물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2번, 3번 이렇게 주시라 이게.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냥 물 삽자기 한 번만 주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역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역삼투 현상이란 말씀을 말을 했는데요. 난 집에다가 물만 살살살 하면은 난석에 물도 다 안 갔어요. 그럼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난석에 물이 살살살살살 하면서 물이 빨아들입니다. 마른 데다 주니까. 그러면은 난뿌리에는 전혀 안 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난뿌리에는 지금 수분이 있냐면 뿌리에 있어요. 왜? 물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난석에 물을 어설프게 주워놓으면 난뿌리치까지 물을 싹 빨아들여 버린다. 여기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난뿌리에는 물주머니가 있다 했어요. 그럼 물주머니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런 식물에는 물주머니가 없어요. 그럼 난뿌리에는 어떻게 이렇게 굵지 않습니까? 인천 바닷물에 나갈 때는 쫙 빠졌다. 들어올 때는 바닷물이 막 차는 것 같이 난초 뿌리에다 물을 주면은 난초 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얘기입니다. 난초 사랑은 여러분이 쏙쏙 알아듣게 이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난초는 최고 고동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이런 식물하고 달라요. 난초 뿌리가 약간 일서요. 물을 주면 오동 통통도 커진다 이거야. 예? 그런데 물을 빼짝 말르면 빼짝이 작아. 물을 주면 난초 뿌리가 이만한 손가락 맞은 게 엄지 손가락이 커진다 그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난석에다 물을 어설프게 주워놓으면 난초 뿌리에 그나마 물이 있는 것을 싹 빨아들인다. 이것을 바로 역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설프게 물을 주지 마시고 물을 포근히 왔다 갔다 하면서 3번, 4번 이렇게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그냥 한두 번 주고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주지 마세요. 왜? 역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역삼투 현상은 이 얘기했죠. 난초 뿌리에 있는 물까지 난석에서 싹 빨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땅콩 껍데기, 빈 껍데기가 있죠. 그리고 그는 퍼석퍼석 해가지고 난뿌리에서 난뿌리가 통통하지 않고 물기가 난석에서 물기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난뿌리 있는 물을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빈
깡통 껍데기와 같다. 난초사랑 강의는 확실하게 쏙쏙 들어가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명해가지고 모르면은 그 원성이 진행망도 못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서반 보시죠. 그래서 겨울철에 물주기는 언제? 10시나 11시 오전 12시 안에 주시라. 그럼 며칠에 주냐 며칠에 주냐. 보통 저 5일에서 저는 오늘 일주일 만에 물을 줬습니다. 일주일 만에. 왜? 난석이 5일 만에 주다 일주일 만에 줬다 이거야. 왜? 난석이 이렇게 하얗게 버섯게 마르면은 이틀 3일 늦춰다 오면 됩니다. 자꾸 물을 자주 주라 해가지고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습기는 이때 물기가 젖어 있을 때 물을 주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 지금 겨울철에 희명하게 물 준다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게 온도계입니다. 여기다 물을 막 줄줄줄 10시나 11시에 주라고 했습니다. 물을 막 줄줄줄 쏟아요. 근데 베란다 온도는 13도나 4도 갑니다. 표면 온도는 몇 도라고 했죠? 10도 미만이 좋은데 문을 열었어도 저쪽에 열었어도 13, 4도 갑니다. 그러면 물을 쏟아보니까 여기 한 7, 8도밖에 안 돼요. 물. 그때 주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난실 온도가 13도 갈 때 10도, 3도나 갈 때 물의 온도도 13도 정도 맞춰야 한다 이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난초상의 강의는 똑똑하게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외부 난실 베란다 온도는 13도 가는데 물 온도는 7도 가는데 주면은 크게 무리는 없지만 감기 몸살을 가리고 냉해 맞을 확률이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난초사는 그는 직수를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지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 온도를 맞춰 주시라고 합니다. 물 온도를 난초사는 어떻게 맞춥니까? 그것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찬물에다가 더운 물 섞으면 온도가 이렇게 딱 담그면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으면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초 강의는 똑강이라 합니다. 자, 외부 온도가 13도 가는데 7도 가는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주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온도를 외부 온도하고 맞춰라. 외부 온도가 난실 온도라고 그 얘기입니다. 찬 온도. 아침에 온도 4, 5도 가는 거를 여러분 직수로 갖다 손에다 갖다 쫙 아유 손 싫어한데 난초 잎사귀에다가 줄줄줄줄 갖다 이렇게 줄줄줄 갖다 쏟아버리면 냉에 다 맞아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호피입니다. 호피. 호피 정일품입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겨울철에 물주기는 어떻게? 난실 온도하고 13도나 2도 갈 겁니다. 10도 가면은 물 온도도 10도 맞추는 게 좋다. 외부 온도가 12도 가면은 13도 물을 줘야 한다 이게. 왜? 물을 주다가 화분석 물 주면 1도, 2도 떨어져요. 그래서 1, 2도 높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근접으로 맞춰줘야 한다 이게. 베란다 직수 물을 갖다가 제일 쓰면 한 3도나 4도뿐이 안 가요. 그걸 다 외부 온도 13도 가는데 갖다 줄줄줄 갖다 줘버려 냉에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난초 사랑입니다. 짝짝짝짝. 바이바이.